사법 민주화를 위한 구조개혁을 우리가 반드시 일으켜야 됩니다. 첫 번째로 검찰개혁을 포함한 법원개혁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검찰이든 법원이든 인권보호기관으로서의 완벽한 분권화를 추진해야 됩니다. 분권화 아시죠? 우리나라에서 가장 안 되는 게 이 분권화입니다. 민주화는 기본적으로 분권화로부터 시작됩니다. 분권화되지 않은 어떤 조직도 반드시 망하는 거예요. 처음에 시작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어느 정도 세팅이 되면 완전히 다 분권화해서 누구도 압도적인 권력을 가질 수 없도록 만들어야 돼요. 우리 건민내도 그렇게 될 겁니다. 지금은 내가 이렇게 시작하지만 이 건민내가 어느 정도 이 사이즈가 되는지 안 되는지는 감각적으로 알아요. 이게 몇만 명이 될지 몇십만 명이 될지 모르지만 감각적으로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지방의 네트워크가 많이 커져서 제가 가서 강의를 해야 되는 수준이 된다. 그러면 점점 이제 네트워크가 그 중앙통제 시스템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방의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판사나 검사의 경우 정년까지 직업적 안정성을 보장하되 어떤 경우에든 퇴직 후 5년 동안 변호사 개업을 금지할 것을 법으로 정하면 됩니다. 전관예우 금지법 같은 걸 만들어서 전관예우 이거 조국이 이거 안 할 거 아니야. 전관예우 문제 없다며. 전관예우 금지법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판사는 판사로 정년 퇴임하고 거기서 무슨 잘못을 저질러 가지고 면직되거나 해임되고 어떻게 파면되고 이렇게 됐으면 변호사를 못하는 거지 당연히. 거기서 파면되고 면직되고 해임됐는데 그걸 어떻게 합니까? 거기서 지가 잘못되는 거지. 법원 조직의 분권화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5개 내지 6개로 대법원서부터 분권화해서 고등법원, 이 지방법원까지 다 분권화할 수 있도록 하고 나중에 이제 국토 분권화해서 국토 민주화해서 얘기하겠지만 그래서 각 이 광역 수준에서 전부 그것을 국가성을 부여해가지고 거기도 별도의 헌법을 가지고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미국식 배심제 또는 독일식 참심제의 전면적 실시, 재판 과정과 판결문은 반드시 공개하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3번과 4번이 이 모든 것을 다 출발하게 하는 시작점이에요. 이것이 안 되면 나머지 되는 것이 어렵습니다. 5번째로 법조계의 전문화를 유도해야 됩니다. 전문성이 없는 놈들이 판결을 한단 말이에요. 이 크립토 업계는 마찬가지예요. 이 블록체인 기술과 그 암호화폐, 이 크립토 커런시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모르는 애들이 그 검사를 하고 판사를 하고 대부분 몰라 이게. 그런데 어떻게 판결을 하냐고 이게. 내가 딸한테 물어보니까 영국은 다 자기 전문성이 다 있는 사람들이 반드시 그 판사가 되도록 그렇게 돼요. 영국은 헌법이 없는 나라 아니에요. 헌법이 없고 헌법재판소 같은 건 상상도 못해요. 그래서 영국 사람들은. 그러니까 판결을 할 때 그 사안에 대해서 완벽한 전문성이 있는 사람만이 그 판사로서 판결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다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개나 소나 그냥 아무거나 다 이혼 소송서부터 뭐 국제 무역 업무까지 개나 소나 다 돌아가면서 하는 거예요. 돌아가면서. 그러니까 우리 행정 공무원들 이게 이 순환 보직 해가지고 할 줄 아는 거는 그냥 뭐만 알아. 밥 먹을 때 자기 업무가 뭐라는 걸 그 정도 얘기하는 수준으로 끝나. 깊은 내용을 몰라. 공무원들이. 그러니까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다 등신 같은 애들이 돼 있는 거야. 국회 나와서 대답하는 거 보면 뻔하잖아. 몰라 자기 일에 대해서. 왜? 빙빙빙빙 돌거든. 판사들도 검사들도 똑같아 이놈들도. 디지털 시대에 걸맞는 AI 기반의 재판을 가능하게 하되 이것이 공유되도록 대전환해야 돼. 이게 무슨 말이냐면 판결문을 다 보고 그것을 분석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단 말이지.
그리고 지금 AI 기반의 재판이 가능하게 되도록 지금 그 시스템을 도입해야 돼. 우리나라는 IT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비교적 발달해 있는 나라거든. 일본과 차원이 달라. 일본은 IT가 발달하지 않았잖아.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그 라인 사태를 내가 조금 들여다보니까 라인을 먹어야 되겠더라고, 걔네들은. 왜냐하면 IT가 발달하지 않은 나라야. 아직도 도장 찍고 아직도 팩스 보내고 그 짓 하고 앉았잖아, 걔네들은. 그러니까 그 AI 기반을 마련할 수가 없어, 나라가 전체가.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라인을 먹어서 거기에는 다 빅데이터가 몰려 있잖아. 그게 빅데이터가 있어야 AI가 가능하잖아. 우리는 그게 가능하다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했던 모든 판결문을 스캔해서 다 AI 기반으로 재판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야 된다. 그 말이야, 이 말이야. 그래서 과거의 판례들을 쭉 섭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아주 쉽게 찾으면 되잖아. 요새 뭐 쉽게 나오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빨리 전환해야 된다. 대전환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리고 이것이 누구라도 볼 수 있도록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게. 그래서 요 분권화, 자율성, 투명성, 이 투명성과 관련된 거예요, 이게 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여기서 1번서부터 4번까지는 그 개인들이 판사로서 어떻게 판결을 해야 하느냐 하는 문제와 관련되어 있지만 사실은 조직과도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문제는 요 법원 조직을 분권화하고 독일식 참심제로 국민 주권주의가 아주 시원하게 실현될 수 있는 패러다임으로 바뀌어야 된단 말이에요. 사법부는 성역이 돼서는 안 되고 거기서 저들끼리 성을 쌓고 그 안에서 쑥떡공론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런 대전환, 이것이 일어나지 않고는 우리나라가 민주주의 국가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사법 민주화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급히 법원 조직을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은 법 왜곡죄, 사건 조작죄, 공소시효 배제, 그다음에 사법 절차의 투명성. 항상 검사든 판사든 모든 사법 절차는 어떤 경우라도 반드시 디지털 영상 기록과 녹음 기록이 남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기록이 부실한 경우에는 그 증거 능력을 상실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법원을 현대화하는 것은 아까 얘기했듯이 분권화해야 되지만 법원의 판사 수를 약 1만 명 이상으로 늘려야 됩니다. 참심제, 배심제 도입해야 됩니다. 배심제보다는 저는 참심제가 훨씬 더 주권 재민 사상을 실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법원을 현대화해야 됩니다. 행정 업무, 특히 법원의 행정 업무는 판사들이 하지 못하도록 해야 됩니다. 판사는 오로지 재판으로만 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와 아래 세 가지를 조속히 실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재명과 당 지도부에게 말합니다. 앞으로 있을 민주당 집권 20년의 성패는 이러한 복잡한 사법민주화의 개혁과제를 얼마만큼 성취할 것인가에 달려 있습니다. 이 처참한 사법 신뢰도를 그냥 방치한다면 한국은 절대로 문명화의 길에 들어설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당원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우리 민주시민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명심하시고 반드시 주권 재민 사상, 국민 주권주의가 빠른 시일 내에 실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강력하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이렇게 강의를 할 수 있는 그 상태가 너무나 감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몸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강의하면서 이 강의한다는 사실 자체에 깊은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감사한다는 것은 우리의 뇌를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뇌과학자들이 감사하는 마음, 감사하는 생각, 감사하는 표현, 이것들이 우리의 뇌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 굉장히 포지티브한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 선생님들에게 이 회원의 그 멤버십에 많이 가입해서 우리가 함께
정말 건전한 건강한 민주주의가 되도록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부탁의 말씀은 그겁니다. 우리가 다 함께 같이 서로 배우고 서로 가르치면서 이 난관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그래서 좀 널리 요약하겠습니다. 민주당원들 뿐만 아니라 민주시민들 전체가 이렇게 같이 이 얘기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법민주화는 민주주의를 가능케 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사법제도는 근대 국가를 성립시키고 건강한 민주주의를 지속해야 하는 기반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법 독재화를 벗어나 지금 사법 독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엉망진창이죠. 사법 민주화를 기필코 이룩해야 합니다. 정치인들은 인사조직론의 무지로 사법부 조직을 어떻게 살게 해야 될지 모르고 엉망진창으로 설계했기 때문에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얻지 못하는 사법부가 되었습니다. 사법 신뢰도가 윤석열 정권의 지지율보다 못하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아까 얘기했던 6가지 검찰개혁을 포함한 법원개혁, 인권보호기관으로서의 완벽한 분권화를 추진해야 합니다. 판사나 검사의 경우 정년까지의 직업적 안정성을 보장하되 어떤 경우든 퇴직 후 5년 동안 변호사 개업을 금지하도록 해야 됩니다. 정관예우 금지법 같은 것 이런 걸 만들어서 해야 됩니다. 법원 조직의 분권화, 민사법원, 형사법원, 노동법원, 사회법원, 행정법원, 재정법원 등 5개 내지 6개로 법원 조직을 완전히 분권화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 전문 분야를 갖도록 해야 됩니다. 분권화해야 정보와 지식의 양이 그냥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분권화했을 때만 지식이 늘어나요. 분권화하지만 지식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정체되어 있는 거예요, 법원이. 완전히 법원은 이 정치보다도 더 빠가서리 같은 정당이 됐어요. 법원은 4년마다 선거라도 하지. 국회는 4년마다 선거를 하듯이 물갈이가 되잖아. 그리고 정신 차려야 되잖아. 잘못하면 자기 다 날아간다는 걸 알았잖아, 이번에. 근데 법원 애들은 자기들끼리 앉아서 쑥덕공론하면서 지금까지 엉망진창을 만들어 왔단 말이에요. 얼마나 엉망진창인지 자기 스스로는 몰라요. 밖에 있는 사람이 객관적으로 이놈들이 얼마나 엉망진창인지를 말해줘야 한다고. 그래도 자기 방어를 하고 우리는 그렇지 않다고 개수작한단 말이야. 김명수란 놈 봐. 김명수. 응? 양승태를 그거를 개혁하라고 물려받았는데 아무것도 개혁하지 않았잖아. 자기 6년 동안 대법원장 임내하고 오만 거드름만 피고 그러다가 그냥 나간 거 아니야. 뭘 법원을 개혁했어? 아이고 나 참. 문재인하고 똑같은 놈이에요. 똑같은. 내가 그래서 그놈 정신을 발휘하라는 걸 말하는 겁니다. 사법부도 국민이 통제해야 됩니다. 국민이 장악해야 돼요. 분권해야 정보와 지식이 양이 폭증합니다. 그래야 정보와 지식이 양이 뭐예요? 그것이 바로 문명입니다. 그래서 문명이 발전하는 거예요. 미국식 배심제 또는 독일식 참심제를 전면적으로 실시하고 재판 과정과 판결문은 반드시 공개해야 됩니다. 법조계를 전문화하도록 해야 됩니다. 개나 소나 저 이혼 소송서부터 국제 분쟁까지 다 맡아서 하려고 내드는 이 법률가들이 이게 정신이 나간 놈이지. 그게 제정신이에요. 그게 자기 전문 분야 딱 그 전문 분야 그거 하기에도 벅찬데 개나 소나 아무거나 그냥 지가 법률가면. 내가 항상 얘기했어. 나는 인사조직론 외에 다른 건 잘 모른다. 심지어 인접학문인 경제학도 내가 홍기빈 선생의 그 번역된 책을 보고 경제학의 이 새로운 패러다임, 새로운 변화 세계를 내가 이해하게 됐단 말이에요. 인접학문 조금만 나와도 잘 모른다고. 그런데 법률가가 됐으면 지가 뭘 안다고. 판사, 검사, 변호사, 이런 직무의 호환이 가능하지만 각 분야별 전문성을 갖춘 대민 서비스 업종이 종사자라는 점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 훈련을 해야 돼요. 법률가들이 교육이 제대로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도를 전공했다는 조국이
인사조직론의 조직론을 몰라. 그러니 엉망진창으로 민정수석을 했을 거 아니야. 한심하지 그러니까. 디지털 시대에 걸맞은 AI 기반의 재판을 가능하게 만들고 아까 얘기했듯이 AI를 쓸 수가 없어. 우리 판결문이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시대에 아주 뒤떨어진 거죠. 이것이 공유되도록 대전환을 일으켜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절대로 문명 국가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한국을 동아시아에서 가장 우뚝 선 문명 국가가 되도록 만들어 봅시다. 저는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당원들에게 교육 민주화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할 게 너무 많죠. 교육 민주화. 6월 1일 날 교육 민주화로 여러 선생님들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